자,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1차전 0대0 음,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승점 1점, 그리고 가나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우려보다는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정말 귀중한 승점 1점이라는 말이 좀 맞을 것 네, 같고요. 뭐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진짜 우루과이가 이길 것이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맞습니다. 뭐 되게 축구 통계 매체들에서 본 확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높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뭐 득점을 못했고 뭐 이기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역으로 보면 네, 뭐 고딘의 헤더가 골대를 네. 맞았고 발베르데의 아, 중거리슛이 골대를 맞습니다. 맞았고,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이 정도 무승부면 충분히 귀중한 승점 1점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경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득점이 양 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세세한 기록들로 이 네네. 경기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간단한 그런 경기 기본 기록들을 좀 보자면, 네, 사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분 기준으로 우루과이가 네, 56%고 우리나라가 44%였습니다. 네, 뭐 전반전에는 좀 우리나라가 앞서는 경향도 있었지만, 네, 후반 막판에 우루과이가 조금 공세를 맞습니다. 이어가면서 네,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런 게 이 점유율로 나타난 것 같고요. 슈팅은 이제 우루과이가 10개, 우리가 7개를 시도했지만 사실 좀 유효 슈팅이 좀 많지는 않았어요. 네, 뭐 우루과이가 3개, 우리가 1개였는데, 뭐 슈팅 수는 좀 밀렸지만 네. 그래도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공격을 그렇게 차단하는 그런 모습 장면들이 뭔가 대등한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벤투 감독이 되게 오랜 시간 음, 준비해왔던 그 후방 네네, 빌드업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네네. 오늘 정말 잘 보여줬고요. 뭐 진짜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고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나는 정말 철학 있게 뚝심 있게 네, 잘했다라는 걸 보여줬고, 네. 뭐 벤투 감독이 예선에서 할 때보다는 좀 더 강팀에 맞게 나름대로의 수비 전술을 짰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적인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도 강팀에 맞게 또 월드컵 대회에 맞게 좀 네. 보완을 하고 변형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발 그리고 교체 카드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조금 놀랐어요. 나상호 그쵸, 선수의 선발 네네, 그리고 김문환 선수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선발 라인업? 일단은 나상호 선수의 깜짝 선발은 사실 좀 되게 의외라고 볼 수 있을 것 음, 같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반 한 15분까지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나상호 선수한테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 네, 그게 어쨌든 전반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네, 나상호 선수가 물론 뭐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해주고 네, 그 측면에서 흔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분위기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문환 음. 선수는 좀 어땠나요? 뭐 김문환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두 선수 다 우측 라인에 있었기 네, 때문에 우측에서 되게 잘 해줬고, 뭐 김문환 선수도 뭐 공격이면 공격, 네. 그리고 수비면 수비 잘 해줬고, 특히 그 황의조 선수한테 줬던 패스, 음. 뭐 그 땅볼 크로스가 아, 정말 예술이었죠. 정말 유효타였기 때문에 네. 제 몫을 다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음. 장면이었는데, 오늘 황의조 선수는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루과이라는 팀을 상대로 또 이제 센터백의 히메네스, 고딘, 이렇게 좀 네. 정상급 센터백들 사이에서 황의조 선수가 사실 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 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정말 최소한의 그 기회를 가지고 최대한의 결과를 내줬고, 물론 골이 안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 공중볼 방어도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좀 플레이를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플러스가 됐을 것 같고, 네. 이제는 뭐 가나 포르투갈전이 남아 있는데 남은 경기에서는 뭐 골을 음.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선발로 나온 선수들 얘기를 음, 해봤는데, 이번 경기에서 교체 카드가 참 중요하다라고 늘 네네, 얘기했어요. 이번 그쵸, 월드컵이 특히 그렇고, 그쵸. 5장의 교체 카드를 쓸 수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3장만 음,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 교체로. 일단 들어온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요. 네네. 또 손준호 네. 선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있었는데, 이 교체 카드는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교체 카드를 세 장을 한 번에 쓰면서 승부수를 띄웠던 건 맞는데, 네. 어, 뭔가 그 상황에 맞게 만약에 이 시간대에 스코어가 0대 0이었을 때,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좀 플랜을 물론 짰겠지만, 음, 그 플랜이 사실 만약에 세 명의 교체 카드를 동시 투입하는 거였다면은
조금은 극단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 어,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교체를 준비하면서 이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경기 템포를 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은 좀 더 효과적인 경기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은 어, 제 몫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 말씀이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일찍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들으면 될까요? 그거는 사실 그때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강인 선수가 물론 사실 지금 온 국민이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네네. 모습을 보고 싶고 선발로 나서는 걸 보고 싶지만 네. 어쨌든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끌고 온 팀 안에 이강인 선수의 그 파트는 크지 않아요. 냉정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분명 그런 날카로운 킥 한 방, 슈팅 한 네. 방이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음, 5분을 뛰더라도 그냥 그 단계적으로 교체 카드가 맞았을 때 네. 설령 세 번째 교체 카드가 이강인 선수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뭐 아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한 번에 오는 기회를 잘 살려서 혹은 네. 세트피스 기회를 잘 살려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의 뭐 몸 상태나 활약에 대해 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를 좀 빼놓을 수 없죠. 네, 대한민국의 캡틴. 네, 네. 오늘은 정말 그 히어로물에 나오는 아, 네. 주인공 같았어요. 그니까요. 저 배트맨처럼 네. 네, 그 가면이 뭔가 아, 그 뭔가 대처하는 그런 소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네, 장비가 네. 아니라 촬영 소품인 것처럼 아, 너무 너무 멋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그런 진짜 이런 움직임 플레이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동의 그런 좀 도가니로 빠지게 만들었지 않나. 네. 앞으로 가나전도 기대되고 포르투갈전도 호날두 참교육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행복해로 굴리고 있는데 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또 오늘 선수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나전과 포르투갈전이 남았는데, 일단 가나전, 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데뷔 이제 준비를 해야 음, 되는데 어쨌든 가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방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결국엔 잡아야 되는 상대이기 네. 때문에 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뭐 지금 우루과이전을 봤을 때도 분명 뭐 대등하게 잘 싸웠지만 냉정하게 또 짚어보면은 득점 찬스가 나왔을 때 못 살렸던 것도 분명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음, 뭐 가나랑 뭐 우루과이랑 뭐 대륙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다. 사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해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네.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만의 축구를 보여줬다는 게 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네. 벤투 감독에게 지난 4년간 기대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음, 대한민국이 보여주신 축구, 특히 이렇게 후방 빌드업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공격 축구를, 네네. 압박 축구를 음,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남미 강호로 불리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네. 이런 모습을 아프리카 강호를 상대로도 또 유럽 강호를 상대로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16강까지 가는 그 기분 좋은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뭐 진짜 앞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지금 방송이 더 이상 경기를 담당하지 않은데 근무할 때도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시청자로 볼 때도 좀 응원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하라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네네네. 마칠까요? 한번 네. 해야죠.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